예,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룹 보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보너스 스킴은 우리가 전에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성질은 친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의 성과가 어떤 일정 수준 트레시홀드를 넘게 되면 개인이 보너스를 받는 경우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었는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팀의 퍼포먼스가 그룹의 퍼포먼스가 어떤 트레시홀드 Q 바를 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팀 멤버들이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의 퍼포먼스가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팀 멤버 전체가 B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threshold라고 하는 Q바 팀 퍼포먼스가 Q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전에도 이제 비슷한 경우를 봤습니다만 일정 수준의 뭐 급여를 받는다라고 이제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가 베이스 페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Q는 항상 구분해서 생각하셨으면 하는 것은 뭐 제가 그냥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Q는 팀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팀의 성과, 팀의 뭐 산출량, 생산량. 그래서 팀의 퍼포먼스가 Q 바를 넘게 되면 이제 추가로 B만큼의 보너스를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Q 바를 넘지 못하면 일정한 급여 A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의 멤버 I가 받게 되는 페이는 만약에 팀 퍼포먼스가 threshold를 넘지 못했을 때는 A, 팀 퍼포먼스가 threshold Q 바를 넘었을 때는 A 플러스 B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쉐어링 룰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한 것 혹은 이제 팀의 퍼포먼스인 Q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 피스 레이트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룹 보너스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는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충족이 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룹 피스 레이트에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그 그룹 보너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 균형 예산이 달성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균형 예산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디자인만 한다면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룹 피스 레이스에서도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그젬플을 살펴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했었죠. 그룹 피스 레이스에서 1 플러스 Q 마이너스 N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도 썼었습니다. 1 마이너스 n이 베이스 페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율은 1, 커미션 레이트, 그 다음에 팀 퍼포먼스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이제 그룹의 보너스 플랜은 threshold를 n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효율적인 수준의 노력, 다시 말해서 팀원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은 얼마만큼인가라고 하면 각자 한 단위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팀 퍼포먼스는 n이 됩니다. 모두 1만큼씩의 노력을 투입하면 팀 멤버의 사이즈가 n이니까 n만큼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팀원들이 1만큼의 노력은 투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threshold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페이는 제로. 그러니까 threshold에 도달하지 못하면 베이스 페이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도달하지 못했다면 앞에 그림 한번 보시죠. 근소한 차이로 한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Q 바가 지금 n이란 말이에요. 네, 아깝게도 한 요 정도 도달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두 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룹 피스 레이스에서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은 이루어졌는데 뭐 예를 들면 n이 10이라고 했을 때 10만큼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9만큼을 생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9를 나눠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페이 플랜, 그룹 보너스 플랜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안타깝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레시홀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룹 히스토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는 균형 예산이 달성될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모든 그 뭐랄까요 그 모든 남은 것을 기업이 가져가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을 기업이 채워 넣거나 하는 일, 그러니까 그룹 히스토리에서 봤던 그러한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너스의 크기를 세 번째로 보너스의 크기를 1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앞서 우리가 앞 페이지의 그림을 그냥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게 팀의 퍼포먼스고요. 그 다음에 A가 제로니까 이렇게 그룹의 보너스를 표현할 수 있겠죠. Q바 N입니다. N까지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N부터는 이렇게 2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요 점을 생각해 보죠. 요 점은 어떤 점이냐면 모두 다 1만큼씩의 노력을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딱 1만큼씩의 노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 퍼포먼스가 정확히 N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단위의 노력을 투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워커 1과 워커 2가 있는데 워커 2는 두 단위의 노력을 투입하고 워커 2는 전혀 노력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한 단위의 노력을 투입했다고 해도 팀 퍼포먼스는 정확히 N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한 단위의 노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노력을 투입하고 누구는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똑같잖아요. 어떤 어빌리티의 차이라든가 혹은 다른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노력을 투입하고 누구는 전혀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을 투입한다면 다 노력을 투입하거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다 노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이런 이제 균형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룹의 퍼포먼스가 N이 되는 것이죠. N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트레시홀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받게 되는 몫은 W는 정확히 1이 되겠죠. 왜냐하면 A는 제로고 B가 1이니까 A 더하기 B에서 A는 제로, B가 1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급여는 각자 1만큼씩 받게 되겠죠. 그러면 급여의 총액은 모두 N명이니까 이 총액은 N이 돼요. 그럼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N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남은 모든 성과를 기업이 가져가게 되겠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1만큼씩의 노력을 투입해서 트레시홀드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한 것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경우 혹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 수준만큼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 전제는 모든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행동하니까 모두 다 한 단위의 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자신이 투입한 노력만큼을 보수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요. 제가 이 그룹의 한 멤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제 이 그룹의 한 멤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모든 멤버들이 정확히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한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혹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른 모든 팀원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혹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눠서 볼 텐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24장 슬라이드를 다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케이스 2를 미처 만들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2는 제가
슬라이드는 만들지 못했지만 어차피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2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 다른 모든 팀원들이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한다고 믿는 경우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인가, 혹은 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팀원들이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한다고 믿는 경우에 팀원 I, 그러니까 I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 팀원 I를 제외한 다른 모든 팀원들이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투입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팀의 성과는 n-1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들 n-1명일 테니까 n-1명이 모두 다 1만큼씩의 노력을 투입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팀의 성과는 n-1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선택에 따라서 팀 퍼포먼스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너스를 받게 되는지 받지 못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러니까 팀원 I입니다. 혹은 내가 만약에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그럼 이제 팀의 성과는 N이 돼요. 그래서 트레시홀드에 도달하게 되고, 만일 내가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적게 노력을 투입한다면, 뭐 0.5만큼 투입한다면, 혹은 0.9만큼 투입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트레시홀드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팀의 퍼포먼스는 트레시홀드에 조금 모자라게 됩니다. 내가 전혀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팀의 퍼포먼스는 n-1로 끝날 테니까 당연히 트레시홀드에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면 내가 노력을 1만큼 투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제 페이가 결정이 되고,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페이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 페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그러면 팀의 퍼포먼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Q바가 되는 거잖아요. n만큼, Q바는 여기서 n입니다. Q바를 제가 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러한 보너스 플랜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다른 모든 사람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트레시홀드를 트레시홀드와 같아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A 플러스 B. 그래서 A는 제로고 B가 1이니까 1만큼의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1만큼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두 번째 케이스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팀의 퍼포먼스는 트레시홀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경우에 나를 포함해서 팀원 모두는 나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느냐, 아니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느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일까?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까? 아니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까? 이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비교해 봅시다. 팀원 I의 뭐 여러분의 효용함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효용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페이 마이너스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똑같은 효용함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팀원 I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나도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한다면 나의 효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할 때예요. 그러면 내가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한다면 그러면 트레시홀드의 팀 퍼포먼스가 트레시홀드에 도달하게 되고 나의 보수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제로니까 나의 보수는 이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력 투입을 한 단위만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비용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만큼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나의 효용은 2분의 1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죠. 팀원 I가 혹은 내가 여러분이 1보다 적은 노력을 투입할 때 효용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달라진 건 뭐냐면 제가 뭘 좀 다르게 표현했냐면 WI는 이제 A가 될 거예요. 내가 1보다 적은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팀의 퍼포먼스가 트레시홀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너스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페이인 A만을 받게 되는데 A는 제로라고 했으니까 결국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비용만 발생할 뿐입니다. A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전혀 노력을 1만큼 투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팀원 I는 아예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력을 투입해봐야 추가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은 이 경우에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제로일 때 팀원 I의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는데 노력을 1만큼 투입하지 않을 때 당연히 최선은 노력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럴 때의 효용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I가 제로니까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바로 1만큼의 노력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었었냐면 2분의 1만큼의 효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나도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면 1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의 효용을 계산해 보면 그게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나는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보너스도 얻을 수 없게 되어서 차라리 그냥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효용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로의 효용보다는 2분의 1의 효용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팀원 I는 혹은 저는 여러분은 당연히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팀원 I는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제 시작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모든 팀원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팀원 I도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의 퍼포먼스는 정확히 N이 되겠죠. 그리고 트레시홀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의 성과는 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페이 플랜은 어떤 형태였었냐면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지급해요. 여기서 N은 사람의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A는 제로고 B는 1이니까 급여의 총액은 정확히 N이 됩니다. A가 제로고 B가 1이니까요. 그래서 팀의 성과도 N이고 그 다음에 급여의 총액도 정확히 N이기 때문에 뭐 수입과 비용,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팀의 성과인 Q와 그 다음에 비용, 급여 총액인 N이 이제 같아지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팀의 성과와 급여 총액이 같기 때문에 이제 예산 제약 혹은 뭐 밸런스드 버짓이 충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케이스 돌아가 볼까요? 강의 노트를 만들지 못했는데 뭐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진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른 모든 팀원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뭐 다양한 경우 굉장히 뭐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한 케이스만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나를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일정 수준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만큼의 노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판을 한번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냥 뭐 다양한 가능성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제 팀의 퍼포먼스가 현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현재 팀의 퍼포먼스가 n-2가 되었다고 한번 해보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가 아까 현재까지의 성과는 n-1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1만큼의 노력을 투입한다면 현재까지의 성과가 뭐 예를 들어서 n-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그러니까 뭐 멤버 i가 되겠죠. 멤버 i가 2 유닛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그럼 threshold에 도달하게 돼요. 하지만 2 유닛만큼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threshold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은 만약에 제가 i니까 제가 만약에 두 단위의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팀의 퍼포먼스는 n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더하기 2를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threshold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때 내가 받게 되는 보수는 얼마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테니까 wi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threshold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a는 제로고 b가 1이니까 1만큼의 페이를 받게 되겠죠. 재미있는 것은 두 단위의 노력을 투입해서 내가 얻게 되는 보수는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내가 두 단위보다 적은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죠. 만약에 2보다 적은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Q는 팀의 퍼포먼스는 threshold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혹은 Q바 또는 n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받는 보수는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두 단위의 노력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심리적, 육체적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두 단위의 노력을 투입한 다음에 1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적은 노력을 투입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단위보다 적은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의 보수는 항상 제로니까 i번째 사람의 나의 효용은 제로 마이너스 2분의 2i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제로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 나의 최선의 선택은 효용이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 ui는 제로가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건 같은 내용이니까요.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1만큼의 보수를 받고 2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용을 발생시킬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해보죠. 이 경우에 효용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ui는 이 경우에는 이제 a 플러스 b만큼을 받겠죠. 근데 a는 제로고 b는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위의 노력을 투입할 때 나의 비용은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두 단위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니까 여기서 2는 바로 2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a는 제로고 b가 1이니까 1 빼기 2분의 4가 돼서 이때의 효용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위의 효용을 내가 투입하고 그래서 팀의 성과를 일정 수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나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모든 멤버들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나의 효용은 보너스도 받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보너스라고 하는 어떤 보상이 나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용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 조별 과제 이런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물론 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조별 과제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수강한 과목의
뭐 교수님들이 뭐 평가하셔서 어떤 보상을 하셨겠지만 이런 경험들은 사실 저도 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팀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정도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뭐 이그저스팅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제 다음부터는 아예 뭐 내가 이래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뭐 다른 사람이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나도 그냥 뭐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는 더 최선인 경우들이 뭐 저한테는 있고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시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저는 어, 뭐, 뭐 그래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책임감으로부터 얻는 또 뭐랄까요? 긍정적인 편익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의 결과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이제 어,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실 나도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될까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아무도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팀의 성과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제로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이건 금방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제로만큼의 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팀의 퍼포먼스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너스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4장의 내용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그룹 보너스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잘 작동하면 좋죠. 다른 사람들이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럼 나도 일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반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면 그럼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이건 뭐 여러분 게임 이론 같은 과목을 수강하시거나 혹은 전략적 행동, 전략적 선택 관련해서도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24장의 내용입니다. 영상 끊었다가 다음 25장은 우리가 스킵하고요. 26장은 다음 영상에서